두 명의 나사 우주인 수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약 9개월간 체류한 후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원래 이들의 임무는 8일간의 단기 체류로 계획되었으나 당시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보잉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우주에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4년 6월 5일 발사 후 6월 6일 우주정거장에 도킹하고 약 일주일 뒤인 6월 13일쯤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잉의 스타라이너가 우주정거장에 접근하는 동안 여러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귀환이 계속 연기됐고 결국 나사는 스타라이너로 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9개월간의 우주 표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들이 우주에 그렇게 오래 머물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이든 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개입, 즉 스페이스X가 그들을 빨리 구해내면 뒤에 있을 미 대선 등에 영향이 미칠까봐 그것을 간접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나사는 나름의 준비를 했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그러나 나사와 바이든 행정부가 두 우주인을 일찍 구출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이 우주 위에서 9개월간 고립되었던 그 일 자체는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은 그들의 느린 대응과 소극적인 태도를 완전히 정당화하긴 어렵습니다. 스타라이너 실패 후 수개월간의 결정을 미룬 점, 스페이스X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루스 소셜에 방금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에 바이든 행정부가 벌인 2명의 용감한 우주인을 데려오라고 요청했다 라고 게시하였고, 머스크도 같은 날 X에서 대통령에게 가능한 빨리 데려오라고 했다며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할 스페이스X 크루 10 프로그램이 2025년 3월 14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대에서 스페이스X의 팔컨 9 로켓에 의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9분 만에 지구 저궤도에 진입했고 이후 정거장으로 향하는 28시간 동안의 궤도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3월 16일 크루 드래곤은 국제정거장 ISS에 자동 도킹을 완료했고, 도킹 후 해치가 열리며 크루 10 승무원이 ISS 내부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수니 윌리엄스, 부치 윌모어와 그들이 재회하는 장면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 어제 오전 7시 그들은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착륙과 동시에 그들의 우주선 주변을 맴도는 돌고래떼가 포착되어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돌고래가 그들의 생환을 환영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들의 생환 직후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공군에게서 받은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구조작전, 도지의 활동, 그리고 최근 테슬라에 가해진 공격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진행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먼저 생환한 우주인들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와 나사의 관계자들, 트럼프 대통령 등에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으로서 우주인을 구해온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를 넘어 우주 탐사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년에서 30년 안에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스페이스X가 실현 가능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에 머스크는 구조 작전의 속도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스페이스X가 우주인을 더 빨리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귀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계획을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하였지만 그들은 정치적 이유로 거절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표류가 정말로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선택 때문이었음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론 머스크에 반대하는 이들이 테슬라 공장에 대한 방화 테러를 감행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해내는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류를 위한 혁신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를 나치라고 부르며 비난합니다. 그 중에는 과거 명배우 반열에 올라있던 존 쿠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X에서 머스크를 현대판 나치라며 비판했습니다. 그의 타임라인은 이게 할리우드 명배우의 타임라인인지 삼류 정치운동가의 타임라인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좋아하던 코미디언 빌 버나 지미 키멜도 결국 요즘 참지 못하고 머스크를 조롱하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톰 행크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성취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인류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일인데 유명인들은 그를 나치로 묘사하고 그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폭력배들을 감싸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며 지금 보여지는 미국이 내가 알던 미국이 맞나, 내가 상상하던 그 미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니치입니다. 요즘 생각하는 거는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X를 많이 보는 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최소한 요즘의 한정에서는 그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정보의 원천으로서는 X만한 곳이 없습니다. X의 테슬라 커뮤니티 탭에 있는 특정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테슬라 투자자들이 만들어가는 최근 1년의 분위기는 장기 투자에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꽤나 많은 관심을 받고 좋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이번 하락장에서만큼은 못 봐줄 글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글, 일론 머스크를 조롱하는 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X에서도 이제 보고 있으면 퍼드처럼 느껴지는 글들이 많이 보일 정도입니다. 테슬라 투자자임에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과한 분노를 표출하고 그의 행보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위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X가 최소한 요즘만큼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중국 내 FSD 소식은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운전석 창문에 컵을 올려놓고 주행하는 FSD 영상은 어제 X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나 화제였냐면 이 글을 FSD 수장인 아쇼기 재게시했고 이어 테슬라 공식 계정도 재게시했으며 일론 머스크까지 재게시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FSD의 주행 안전성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테슬라 차량의 우수한 승차감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 그야말로 최고의 광고 영상과도 같았습니다. 실내 고정된 카메라로만 찍던 북미 테스터들과 달리 중국의 FSD 테스터들은 기발한 방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더 극한의 환경, 더 독창적인 시도는 계속될 것이기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은 하드웨어 3 차량을 위한 중국 내 FSD 배포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X의 한 소식통은 하드웨어 3 차량을 위한 FSD가 내부 직원에게 배포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드웨어 3 차량까지 FSD가 배포되고 구독제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최대 전기차 시장에서 차량 판매 이외에 새로운 수익권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같은 때에는 이런 소식을 바라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따른 반발, 반 테슬라 운동, 저는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 할 것이 이전에는 테슬라 안티들이 없었나 하는 것입니다. 마치 테슬라가 독일의 폭스바겐, 일본의 토요타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굳건한 국민기업의 이미지로 자리 잡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무리수를 둬서 구매층을 반쪽 냈다라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원래 테슬라는 이미지 관리를 하는 기업이 아니었고 안티를 끼고 사는 기업이었습니다. 모델 S 플래드가 나왔을 때 불이 난다 어쩐다 하면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바퀴가 빠진다, 빌드 퀄리티가 어떻다,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한다, 비서를 어떻게 했다, 다른 사람의 부인을 어떻게 했다, 공산당이 기가 상하이를 점령할 거다 등등 온갖 쓰레기 같은 뉴스는 원래부터 테슬라를 괴롭혀왔고 일론 머스크가 정치 참여하기 전에도 넘쳐났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99%의 자동차 사고 보도가 테슬라 보도였고 1%가 다른 레거시 사고의 보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이 이런 길이었습니다. 슈퍼차저에 대한 것도 일론 머스크 정치 참여 전에도 도둑들이 슈퍼차저 충전선 잘 나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테슬라는 격동의 회사였고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전에는 테슬라가 이미지가 매우 좋고 국민 기업이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기업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무리수를 둬서 절반 이상이 돌아섰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범국민적인 이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실력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조금씩 차지하면서 지금까지 온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시위대가 미국 일부 매장에서 해코지하는 것, 한두 곳에 슈퍼차저에 불을 지르는 것, 테슬라가 가고 있는 본질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경기장 바깥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조롱하는 취객이 선수들의 사기는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경기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지르려면 코텍스에 불을 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FSD의 발전이 멈췄습니까? FSD가 배포 시도를 멈췄습니까? 저가형 차량이 중단되었습니까? 로보택시를 안 한다고 하였습니까? 뉴 모델 Y의 사전 주문량이 예상보다 낮습니까? 지금 발생되고 있는 많은 노이즈들이 테슬라의 본질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그에 반면 중국에 퍼지고 있는 이 FSD는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유럽 시장의 판매 부진이 정말로 일론 머스크의 정치 때문일까? 예를 들어 중국 시장만 보더라도 기존의 전통 강자 브랜드들이 최근 들어서 괴멸적 침몰 중입니다. 포드, GM, 포르쉐를 포함한 폭스바겐 그룹, 벤츠, 토요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대는 점유율 0%대입니다. 우리가 그 기업들의 위기를 판단할 때는 중국의 정책 때문에, 관세 전쟁 때문에, 공급망 때문에 등등 입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회사의 본질적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아, 이 시장은 아쉬웠구나 하는 것이지 이 시장에서 판매량 빠졌네? 망하겠네?
잘했네 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가장 큰 중국 시장에서조차 위기인 레거시 기업을 보고 우리가 망해간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테슬라는 잣대가 다릅니까?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위기인 것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입체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도 있을 것이고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경기 침체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말대로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도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컴팩트한 차량이 인기가 많은 유럽 시장에서 저가형 차량이 아직 등판하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단 그것을 본질적인 위기로 단정 지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테슬라는 중국 시장 등 다른 시장에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최근 테슬라엔 노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큰 힘을 받았던 X에서조차 그 노이즈가 너무나 많아서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노이즈는 교묘하게 테슬라의 어느 한 위기의 단편만 강조하면서 테슬라가 망해가는 것처럼 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살펴보면 본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테슬라는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FSD는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반대편의 적들에겐 그저 남은 카드라곤 해코지, 거짓말, 정신승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론 테슬라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처럼 느껴집니다.